여러분들의 겨울방학 국어 고민을 싹 털어드릴 인천국제고 국어교사 우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현직 고3 선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고등학교 3학년 김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고등학교 3학년 강예성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각자 수능 등급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어는 1등급 받았습니다. 오, 아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인데 평소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나요? 수능이랑 좀 비슷했나요? 저는 대체적으로 1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간혹 가다가 2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의고사도 거의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국어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국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소개를 좀 해줄까요? 평상시에는 일단 아침에 비문학이랑 문학 지문 2세트 정도 지금 푸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이제 언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항상 이제 개념이 이제 섞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인강이나 아니면 그런 인강 교재를 통한 복습을 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재를 수능 전까지 5회 독을 했고요. 진짜 하기 싫은 날에도 비문학을 꼭 3개씩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두 친구가 국어 점수가 계속 좋았던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만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문학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거 확실히 알고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찍었는데 맞는 건지 뭔가 답이 옳고 그름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찝찝했던 점이 가장 국어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문학에 있어서 약간 그 애매모호함이랑 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 제 그런 감각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진짜 아예 못 푸는 날도 막 다 틀린 날도 있고 막 그래도 컨디션 좋은 날도 잘 풀고 이런 편차가 좀 심해가지고 이런 거를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공부 고민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자 좀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문학에서의 약간 그런 좀 편차가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방학 때 좀 많이 상상이 됐는데 3월 겨울방학 때 그때 이제 기출이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기출이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기출의 경향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기출을 진짜 많이 풀었어요. 기출 많이 푸는데 문제를 푸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풀고 문단별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맥락적인 부분에서 글이 어떻게 이렇게 혈흔, 본론, 결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형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시를 들고 설명하는 거라던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지문들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글이 좀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익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 공부를 할 때 EBS 연계 보전 시간과 보전 선문은 그거와 관련된 작품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현대시에는 긍정 그리고 부정 표현 같은 거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치면서 조금 문학도 비문학처럼 명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후배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열심히 후배들의 고민을 모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씩 뽑아서 답변을 해볼까요? 독서 지문을 한 번만 읽어도 되는 비법은 비법이요. 이거는 뭐 레시피 같은 게 아니라서 막 이렇게 이렇다라고 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어보는 게 많이 정해져 있긴 해요.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읽으면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죠. 근데 막 이렇게만 하면 한 번만 읽을 수 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저도 한 번만 읽고 푸는 문제가 거의 없고 그냥 하다가 어려운 부분 다시 찾아가서 그 부분 보고 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놓고 이게 제가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질문을 읽었을 때 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구나 하면 그 부분 바로 찾아가서 딱 그 답이 되는 부분만 보고 답을 고르면 되니까 그게 낫지
이걸 한 번에 내가 다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진짜 똑똑한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막 그렇게 욕심을 내진 않고 차라리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게 많이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글을 처음에 읽을 때는 하나하나 다 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큰 흐름으로 어떤 구조로 되고 이게 어떤 짜임새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면 문제에 갔을 때도 바로 탁탁탁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어야지라는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내용을 한 번에 다 외운다 보다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다시 읽는다. 이게 이제 선배들의 해결책이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골라볼까요? 처음 보는 문학작품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문학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고전 산문이나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나 아니면 장소가 변하거나 시간이 변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둬야 빨리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몸에 있게 계속 하다 보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전 산문이랑 고전 시가는 하면 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공통적인 약간 뭐랄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표현 방식에서도 뭐 비유법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영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고 문제를 좀 보고 푸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기 문제가 꼭 나오냐 이런 연기 작품이 없던 현대시면 반드시 이제 보기가 나오거든요. 보기 보고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풀어야 그 시어가 해석이 되지 그냥 그대로 보면 사실 해석하기 좀 힘들어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 연습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수필이 연계되는 복합 지문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혀를 차시네요. 복합지문은 좀 두 분 또 어려운 편이었나요? 우선 시하고 수필이 연기가 된다는 건 무조건 공통적으로 엮이는 주제나 아니면 표현이나 아니면 상징 같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하면서 큰 흐름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표현상 특집 같은 거는 각각 따로따로 깊이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은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국어 공부와 수능 국어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수업을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예 동떨어진 내용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행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학생들 동의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고3 사실 그 이제 고3도 고3인데 고1, 2 때 막상 그때 너무 힘들긴 한데 또 지나고 보면 그 작품들이 이렇게 기억이 계속 남기 때문에 문학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차라리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게 닥친 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앞에 있는 걸 열심히 해야지 난 수능 때문에 내신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수능만 공부 잘 본 사람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서 만약에 할 거라면 지금 닥친 것부터 열심히 하고 그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다다익선. 공부를 많이 해라. 많이 해야지. 좋아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그냥 공부를 계속해라. 이런 조언. 네, 감사합니다. 오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어차피 다음에 나올 지문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읽었던 질문 중에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오답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답을 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답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취약한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하는 게 꼭 필요하고 사실 이 논리라면 기출도 보면 안 되는 게 기출 한번 나온 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에. 근데 그게 모의고사 나온 거 다 외우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러니까 모르는 걸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공부 상담 같은 걸 할 때 맞은 건 없이 그때 가서도 맞아요. 근데 틀린 거는 그때 가서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뭐 과학기술, 인문사회 이 중에서 보통 자기가 취약한 게 보통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항상 틀리는 게 매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반복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가야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 정리는 필수죠. 네, 두 학생이 모두 오답 정리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오답을 정리하다 보면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한다고 다음에 또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오답을 철저히 하셔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 문학에서 선택지 2개 중에 헷갈릴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이거는 찍는 거에 가깝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일단은 2개 남겼으면 일단 넘어가야 돼. 다른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질문 한 번 더 읽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 저는 이거 찍는 거고. 아, 뭐야, 선지 개수에서 1번 몇 개? 선지 개수를 개수 봐. 둘 중에 적은 거예요. 자, 어진 학생이 한번 수습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게 있다. 뭐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게 문학에서 제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시간이 남으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읽어도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가 조금 더 맞다 이런 느낌도 안 들고 아예 헷갈리면 저는 처음에 고르는 거예요. 선택합니다. 처음에 느낌이 보통 맞아요. 선생님한테 답변해주세요. 네. 두 개 중에 가장 헷갈릴 때는 지문에서 그 부분에 근거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 지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생 때는 시간 내에 2번 정도 풀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연습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했을 때는 사실 선생님도 어진 학생과 비슷하게 내가 처음에 처음대로. 고른 것이 그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나 자신을 믿고 좀 이렇게 고르는 것도. 정리하자면 네. 두 개 중에 헷갈릴 때는 지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면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선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수능에서 2번을 읽을 수 있는데 혹시 너무 떨려서 집중이 안 되거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전 안 떨어졌어요. 수능에서 안 떨었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보통 상황이 2학기쯤 되면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놨고 물 먹는 거 뭐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루틴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여느 날 아침처럼 일어나서 여느 날 아침처럼 아침 먹고 그런 식으로 딱 가서 수능장 시험장 가서도 그냥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시험 2교시, 3교시도 그냥 똑같다 평소 같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또 번외로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데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 어려운 질문을 맞닥뜨리면 이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여기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험장에서 나한테 어려우면 쟤한테도 어렵고 쟤한테도 어려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그냥 그럼 어려우니까 다른 것도 풀자 이렇게 생각하고 틀려도 돼 이런 마음으로 풀면 다른 거에 지장이 안 갈 수 있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떨렸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전 전날에 오늘이 수능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청 긴장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었었거든요. 그랬더니 7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긴장을 하면은 원래 시각대로 안 나온다 이걸 딱 느끼고 전날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했어요. 그냥 수능 날이 아니다 라고 최대한 생각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서도 그냥 여기는 학교 교실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수능 날에는 긴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계속 자신한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2명의 선배들은 수능 당일날은 나름대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좀 안 떨렸던 경우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나는 게 선생님도 예성 학생처럼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맞춰놓고 아예 생체 리듬을 여름방학부터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수능장에 갔는데 다음을 읽고 문제를 푸시오라는 글씨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한 5분 이상을 넋놓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내에 2번 푸는 연습을 했는데도 그때 가서는 10분 남았는데 뒤에 소설지문 2개가 남아있었어요.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죠.
근데 10분 남았을 때 정신을 차려서 짐을 빠르게 풀고 마킹까지 다 완성을 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안 떠는 친구들 너무 좋고요. 만약에 좀 떨린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한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해두면 당연히 아무리 긴장을 하더라도 제 실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후배들의 고민들을 이제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 겨울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하는 조언인데요. 예비 고1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을 보낸다면 이 친구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 고등학교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다 개념이 응용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비 고2의 겨울방학이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이다.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완전 다른 건 이제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텐데, 예비 고2 일단 방학이라고 놀면 안 되는 게 일본은, 왜냐면 보통 이제 놀거든요. 방학이 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이제 수능도 내일 같지 않고, 특히 예비 고2 때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예비 고2 때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하되, 이때부터 연계 교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연계 교재라는 게 당의 연계 교재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 한 개수 평가에서 내는 거잖아요,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매 선택자라서 엄매에 대한 얘기도 하자면, 엄매를 3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하기에는 좀 늦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1학년 때 이미 학교에서 이제 문법 시간에 개념을 다 하고 난 상태에서 3학년 겨울방학 때 그렇게 잠깐 인강을 통해서 복습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된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면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매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 선택 과목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자, 그럼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은 예비 고3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 친구들이 좀 준비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말했던 거지만 그 수능에 맞는 몸을 겨울 방학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 방학이 아마 고3 들어가기 전에 의욕이 제일 넘치는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나면 또 조금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방학부터 반드시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국어 공부하고 이 습관을 꼭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어도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때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 너무 멀어가서 이 겨울방학 때는 진짜 죽어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저도 이제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관리용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 아침에 꼭 그 시간 맞춰서 막 8시까지 이제 뭐라고 할까, 등교라고 할까요? 그냥 등교를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하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국어 공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 자신에게 맞는 국어 공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4차 시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